민선 서울시장 예. 조순 예. 시장 때 선대위원장이 이해찬, 예. 기획단장 겸 대변인이 김민석 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핵심으로 그 선거를 치렀고 95년도죠. 95년도죠. 그리고 2002년 7년 후에는 제가 직접 후보를 해봤고 지금 18년이 지나서 기획단장을 맡는 건데 선거 관련해서는 뭐 대선도 치러보고 총선도 기획단장도 해보고 본부장도 종합상황본부장 사실상 총괄본부장도 해보고 지방선거도 총괄본부장 해서 2002년 이후에 이 민주세력의 첫 승리를 할 때 총괄을 해보고 그래서 그때도 뭐 기획단장, 본부장 다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별로 자원한 일은 아닌데 하다 보니 이번 선거가 사실상의 준대선 같은 그런 중요성이 있고 해서 뭐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중앙당하고 서울시당에서 조금 준비 과정을 이렇게 총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냥 당명이라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저는 원래 굉장히 당원 주권론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5대5 국민 경선을 설계했지만 그것은 2002년 당시에 김대중이라는 사실상 민주당과 동의어였던 김대중 현직 대통령이 총재직을 물러나는 그 당시 민주당으로서는 거의 천붕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의 비상 처방이었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지금처럼 당원이 거의 100만에 준하는 때에는 저는 원래는 전당원 투표로 대부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도 그것이 정당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고 시민 의사와도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 이미 됐다고 봐서 저는 오히려 그때는 5대5였지만 지금은 계속 높여나갔어야 맞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이미 이것 하나가 역사적 관례로 굳었고 또 당이 이걸 존중해 왔기 때문에 그냥 5대5를 존중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당원 주권론자, 그러니까 당원 중심, 시민 중심의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선거가 이제 박원순 시장의 돌발 부재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어서 야당은 주로 부동산 또는 미투로 초점을 맞춰서 공세를 한다고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예견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것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해하는 서울 시민의 정서나 선거의 경험이나 서울시정의 미래를 놓고 볼 때는 서울 선거는 그렇게 단발 이슈로 판가름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고품격 종합 선물 세트를 원한다. 서울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는 부동산 단일 이슈에 대한 뭐 수비와 보완보다는 크게 봐서 세 가지 영역, 즉 피부 민생, 권역 발전, 그다음에 포괄 이슈. 그 안에는 포괄 이슈 안에는 부동산도 들어가고 교통도 들어가고 뭐 한강 개발도 들어갈 수 있는 뭐 이런 등등이 있죠. 그런 세 가지를 종합 뭐죠? 피부 민생. 피부에 와닿는 민생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피부 민생이라고 표현해요. 네, 제가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육,
쓰레기, 주차. 실제로는 부동산이 아니라 그런 거를 실제로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는 시민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동네 어떻게 발전하지? 이거를 우리 동네는 강남에 비해서 그렇게 처지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당연히 부동산에 관심 갖는 분위기가 포괄적으로 있고 포괄적으로 교통이나 뭐 이런 등등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제가 정책 얘기를 한 거고, 첫째는 시민 중심으로 봐서 그렇고, 둘째는 시민이 그렇게 포괄적인 접근을 원해서 그렇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 선거의 어젠다는 결국은 모든 선거가 그렇듯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데요. 잘 보면 조수는 복마전으로부터 탈피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서울시정은 90년대 중반의 서울시정은 복마전으로 표현됐고 조수는 복마전으로 탈피였기 때문에 청렴이고, 그래서 그때 포청천이 먹힌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행정의 달인이면서 안정이었어요. 그리고 MB가 이명박 때는, 그러니까 제가 MB하고 붙어서 그때 청계천이 나오고 교통이 한 게 교통과 환경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조금 애매했죠. 컬러가 명료하지 않았는데 디자인을 내걸다가 무상급식에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더 서울의 세련화, 그 다음에 서울 복지의 획기적 증진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 잡고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박원순 시정으로 가면서는 열린 시민 시정이라는 이 흐름으로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박원순 시정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릴 수는 있으나 박 시장이 왜 삼선을 했겠어요? 그 이유는 시민들이 박원순 시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는 긍정적이었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어젠다가 변화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의 어젠다, 이번의 시대 정신은 뭐냐를 봐야 되는데 그 핵심을 저는 신문명 시정이라고 봐요. 신문명 시정 또는 글로벌 그 여러 가지 표현이 되는데 신문명 시정 또는 포스트 코로나 서울 또는 글로벌 경제 문화 수도, 글로벌 경제 문화 도시 서울, 또 하나 제가 쓰는 표현이 시격이에요. 우리가 국격 이런 얘기 쓰잖아요. 나라 국자에 격격자 써서. 근데 이른바 시격이 저는 요구되고 있다. 즉 K-방역, 뭐 K-팝, K-무비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K-민주주의 이렇게 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한껏 높아졌고 K-방역을 선도한 데 사실은 S-방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한 선제적 방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이 이제는 알고 보니까 뉴욕이나 동경에 비해서 별 빠질 게 없네, 이런 국민적 자긍심이나 시민의 자긍심이 존재해요. 그리고 서울이 이제는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와보고 싶은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대한민국과 코로나 이후의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한민국 대표 도시이자 글로벌 수준의 도시인 서울의 수준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높여서 제시할 것인가, 또 시장이 그걸 할 만한 사람인가, 이거에 사실은 저는 핵심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걸 지금 당장 딱 선거 구호로 표현을 안 할 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서울 산다고 하면 그냥 대한민국에서 어깨에 힘주는 수준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어깨에 힘주는 수준으로 될 만한 서울의 비전과 그런 대표로서의 서울시장을 원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현재의 잠재적인. 그거를 어떻게 잘 정리해서 표현하느냐가
여야를 막론하고 향후 서울시장 후보들의 저는 핵심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물론 현실의 정치와 현실의 선거는 뭐 소위 얘기하는 심판 선거, 회고 선거도 교차하고 이 정부에 대한 뭐 견제냐 지원이냐 이런 것도 교차하고 여러 가지 존재하겠지만 그것만 보면 분명히 저는 에러가 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한 서너 가지 차원에서 제가 정책을 강조하는 거고 오늘 제가 3차 기획단 회의를 하고 브리핑을 했지만 내주부터 저희는 이번에 기획단 이름이 더 K서울 선거기획단이에요. 그래서 더 K서울이라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서울의 방향을 아까 얘기한 시격, 글로벌 경제문화 수도, 세계적 도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더 K서울, K서울 어떤 걸로 얘기한 건데요. 그 일환으로 정책 발표를 피부민생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하겠다 이렇게 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후보는 제가 애를 낳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후보들이 알아서 정치는 누가 뭐 저거 하는 거 누가 뭐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제시하느냐 이게 첫째. 두 번째로는 그 제시하는 비전이 그냥 선거 때 고안해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까지의 스토리와 역량을 놓고 볼 때 부합하느냐. 이 두 가지로 결국은 그 후보가 시대 정신과 맞느냐가 결정을 날 것이고 통상은 시대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는 후보가 승리하죠. 그런 정당과 후보가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자천, 타천 거론되는 후보들을 포함해서 특히 우리 당 후보들이 다 자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의 내용과 비전을 제시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믿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한다는 당과 기획단의 판단을 나름대로 계속 제시하는 거죠. 제시하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준비들이 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떤 후보들이 후보 출전 선상에 설 것인가 이건 아직은 모르겠어요. 현재 뭐 많이 거론되는 후보는 누구나 알다시피 뭐 박영선, 박주민, 우상호 뭐 이런 분들이 가나다라 순으로 제대로 얘기했네. 박영선, 박주민, 우상호가 가나다라 순으로 맞네. 그렇게 다른 이유 없이 가나다라 순으로 셋을 얘기한 것이고 그 외에 뭐 얘기되는 분 중에 뭐 전현희 전 의원도 있고 뭐 등등 또 뭐 박용진 의원은 대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도 거론하는 분들도 있고 등등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까지 거론 안 된 후보가 나올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죠. 그래서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제 소관이 별로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판을 이렇게 다지는 것이 기획단의 역할이지 후보 문제는 온전히 후보 자신의 선택과 결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후보가 될 분들이 뛸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후보들이 고민할 이 화두를 나름 미리 좀 참고용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들 준비들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다양하게 직간접적으로 이런 잠재 후보들이 다 백조처럼 위에서는 차분하게 밑에서는 부지런히들 준비하시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예.